오늘은 꿈이 향가 해석을 바꾼다 라는 제목으로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는 꿈속에서 향가 해석을 한다, 이런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건 분명히 아니고요. 향가에서는 꿈을 어떻게 표현을 했나, 그거를 살피는 과정입니다. 과연 향가에서는 꿈 얘기가 나오나, 기존의 해석으로는 꿈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요. 저는 그런데 꿈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와서 좀 당혹스러워서 이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자, 보시죠. 꿈 얘기하다 보니까 엉뚱하게도 다른 얘기가 나오고요. 기존 해석이 모두 틀렸다라는 얘기도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당혹스러운데 한번 계속 가보시죠. 꿈에서 뭐뭐뭐뭐 한다. 이것은 보통 음란한 얘기 할 때 많이 나오는데, 요 향가에서도 음란한 얘기가 상당히 좀 나와요. 그것도 아주 노골적으로 나와서 좀 당혹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자, 꿈. 근데 여기서 꿈에서 해서 꿈자를 표준어로 써놨는데, 표준어가 없던 시절, 철자법도 없던 시절에서는 어떻게 썼을까는, 한자를 어떤 단어를 빌려 썼을까는 그때는 알질 잘 못한다 라고 해야겠죠. 다만 소리만 유추할 뿐이죠. 자, 요즘들 신라시대 여성들은 꿈으로 핑계를 많이 댄 것 같아요. 욕구불만을요. 그리고 꿈속에서 원빈, 장동건 같은 BTS 같은 멋진 남자들하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많이 꿈을 꾼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게 또 누군지 정확히 또 모르죠. 그러한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꿈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김부식 얘기 나오냐. 김부식 삼국사는 삼국사기 아닙니다. 이 그림을 보셔도 알겠지만 삼국사예요. 김부식 삼국사는 1145년 고려 인종 때 왕명을 받아서 편찬한 책인데, 여기에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이사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신라 3대 유리왕 유리 이사금부터 18대 실성 이사금까지 썼다. 신라에도 유리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리왕이 있었던 게 아니라 유리 이사금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좀 오랫동안 썼던 거죠. 한 300~400년 썼네요. 이사금이라는 호칭을요. 그럼 이사금의 뜻이 뭐냐? 삼국사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김대문 한 700년경에 사셨던 분인데, 계림잡전이라는 데에서 이사금은 치리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치리를 어떻게 읽느냐를 보면 치리, 임금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왜 치리가 임금이 되지? 여기서 당혹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지금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데서 보면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그건 좀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아주 재밌게 해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티키리가 도대체 뭐냐? 자, 니사금은 치리. 이게 도대체 뭐지? 자, 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거 앞에는 니치, 이빨치죠. 둔 법칙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쓰면 니치고요. 두 번째 자는 다스리다의 뜻도 있지만 꿈이다, 끔이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런 뜻도 있냐고요? 있죠. 이발소, 또 이규보도 집 꾸미는 이야기, 이옥서인가? 그런 글도 쓴 거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은 잘 쓰진 않죠. 그런 뜻으로. 그런데 분명히 이런 단어 뜻도 있고 그런 단어로 쓰이기는 해요. 저희 일반적인 현대인들은 이 단어가 좀 낯설긴 하죠.
꿈이다 이 뜻도 있어. 네. 그러나 요걸 두 자를 연결하면 니끔이 되거든요. 니끔. 그럼 이게 니끔. 치리가 니끔으로 읽는 거는 저의 해독 방법이죠. 그럼 저의 해독 방식대로 옛날 사람들도 읽었을 것이다는 게 제가 주장하는 얘기예요. 그럼 니끔이 뭐냐? 여기서 진짜로 황당스러운 이야기들이 이제는 대환장 파티가 열리죠. 대환장 파티가 열리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죠. 용비어천가를 보시면 님금이란 단어가 나와요. 님금 1445년경엔 이런 단어가 쓰였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훈몽자회 1527년에 나온 책을 보면 왕은 님금이다 라는 말이 나오죠. 님금이든 님금이든 철자법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왕을 부르는 호칭이 님금, 님금, 이렇게 불렀구나. 서로 한 나라 안에서도 약간씩의 소리 차이는 미세하게 존재했던 거를 알 수가 있죠. 시간 차이에 따라서도 또 변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항상 제가 얘기 드리는 거지만 향가 해독을 할 때 맞춤법보다는 항상 소리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자. 자, 님금이라 하건 님금이라 하든 님금 여기 맞춤법보다는 소리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지만이 향가에는 제대로 해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님금을 다시 한번 얘기해 가보시죠. 자, 여기를 보시면 이거를 여기서 금은 너 선 넘었다, 금 넘었다, 금 밟았다 할 때 그 금으로도 또 읽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국유사 저자들은 여기서 참 해괴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빨의 개수가 많으면 왕을 먼저 하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과연 성인 18세 20세 되면 모든 이빨이 다 나잖아요. 충치가 있어서 빠졌으면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 과연 근데 그런 거로 왕을 했을까요? 저는 그러한 이야기는 후대에 만들어진 얘기 같다는 얘기는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치리, 니끔 이런 단어를 보고 후대 사람들이 그러한 얘기를 덧붙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삼국유사의 그 이야기들이 소중하지 않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이러한 개인적인 생각을 개진할 뿐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치리를 니꿈으로 해석해도 되죠. 니꿈, 니끔. 근데 조금 더 보시면 이 끔 얘기가 여기만 있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헌화가 마지막 단어인데요. 이거 한번 보시죠. 꿈이다 이 뜻이고요, 첫 번째. 근데 꿈이다. 소리가 약간씩 달라져도 꼭 꿈이다로 읽을 수 있죠. 두 번째는 그늘의 소리의 음악의 음인데 여기서 그늘의 음자로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같을려, 같탈려는 이게 신증유합이란 책에서 그대로 가져온 뜻인데, 그럼 요 세 단을 보면 끔그가가 되거든요. 끔그가. 저는 헌화가는 꿈꾸는 이야기다. 꿈과 관련된 노래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꽃하고는 관련이 있죠. 소리만 관련이 있어요. 거꾸로 꽂는 꿈꾸고 있냐, 꿈꾸가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모든
해독자들이 하는 해독과 완전히 다른 해독이 나오죠. 저의 헌화를 다시 한번 보시면 너무나 재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존 해석자들이 어물쩡 해독했던 거를 저는 비교적 완벽한 일관된 논리하에 해독하는 걸 할 수 있으니까요. 제 헌화가를 다시 한번 보실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꿈꾸다가 이 다스릴 리, 꿈이다 리에만 일자만 썼냐? 다른 자도 또 있죠. 자, 이걸 보시면 두 번째 꿈이다 리자도 있고 다스릴 리자 있고 옆에 이것도 언더가자 아니야? 그러시는데 맞아요. 언더가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 저도 이걸 보고 너무나 놀라서 아주 뒤로 넘어갔는데 훈몽자회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게 끔이 근데 여기서 보통 그거를 뜻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근데 끔 이게 끔하고 선하고 잠에서 오는 그 끔하고 소리가 거의 비슷하니까 이걸 같이 막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언더가 앞자에 갑자기 왜 끔하냐? 옥편 찾아보고 뭐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훈몽자회에는 최세진 선생은 또 이걸 또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세진 선생이 잘못 써놨겠지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게 향가의 일부분이에요. 이걸 끔아로 하고 두 번째는 그런가 야로 해석을 하고 세 번째는 it기야 또는 입견야 뭐 옛날식으로 그럼 이건 또 끔끄이시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자가 옛날에 실제로 쓰였을 거구나라는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저도 너무나 놀래서 그래서 기존 해석을 좀 처음부터 다 뒤집고 다시 모든 14수를 다시 한 적이 있어요. 그게 한 달 전쯤이네요. 그때부터 제 동영상 올라가는 그 간격이 점점점 멀어졌죠. 또 기존 해석도 다시 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는데 해야겠지요. 자, 여기 꿈자 두 단어 있었죠. 두 단어. 이 두 단어를 기존 해석하시는 분들은 거의 뜻으로는 해석을 절대 안 하세요. 어떤 분들은 한자로 읽기도 하고 뜻을 이두하고 엮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잠을 통해서 잠에서 나오는 그 꿈을 통해서 욕구 불만을 하던 신라 여인들의 목소리는 모두 사라지죠. 지금 향가해독은 아니라고 봐요. 어쩌면 지금까지 해독은 처음부터까지 완벽히 틀렸을 수도 있어요. 틀렸다라고 저는 전제를 하고 재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다 보니까 기존 해석은 완전히 틀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재해석이든 다른 해석이든 모두 다 가능하다라고 넓게 여러분들은 재해석이든 다른 해석이든 모두 오를 수 있다는 자세에 갖는 건 좋겠죠. 그러나 저는 해독가의 입장에서 제 해독이 맞다라는 걸 또 강력히 주장을 해야겠죠. 그렇다고 제 주장을 한다 해서 남이 틀렸다 해서 그분들하고 싸우고 그럴 생각은 없어요. 다만 이렇게 주장만 할 뿐이죠. 오늘은 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꿈에 관련한 이야기를 향가에 집어넣으면 사람이 나옵니다. 특히 여인네들의 그 성적 욕구, 불만족, 대리만족 이런 것들이 그냥 대놓고 나와요.
네, 기존 해독하시는 분들도 제 의견을 조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